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격표 뒤에는요,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탄력성이라는 건데요. 오늘 이 개념이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와 일상의 수많은 결정들을 좌우하는지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팔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가격을 좀 올려야겠어요. 과연 이 결정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딜레마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소셜미디어 매니저 한 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고객 한 명당 2,000달러를 받고요. 지금 고객이 총 1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격을 2,500달러로 올릴까 말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결정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죠.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고객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고객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총 수입이 오히려 늘 수도 있고 아니면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인 거죠. 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열쇠가 바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고객들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이걸 재는 민감도 측정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고객들이 예민한지 둔감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건 마치 고무줄 같아요. 가격을 살짝만 올려도 당겨도 고객들이 확 떠나가 버리는 거죠. 반면에 비탄력적인 건요. 벽돌 같습니다. 가격을 꽤 올려도 밀어도 고객들이 별로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탄력성이란 게 우리 매니저의 수입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시속 게임을 한번 들여다보죠. 만약에 이 매니저의 고객들이 가격에 엄청 민감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죠. 가격을 2,500달러로 올렸더니 고객들이 너무 많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이 원래 24,000달러였는데 2만 달러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가격 인상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고객들이 가격 변화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요. 가격을 올렸는데도 고객이 거의 안 떠나요. 그랬더니 총 수입이 24,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대성공이죠.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매니저의 고민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였던 거예요. 모든 건 고객들의 수요가 고무줄처럼 탄력적인지 아니면 벽돌처럼 비탄력적인지에 달려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떤 경우에 수요가 고무줄처럼 되고 어떤 경우에 벽돌처럼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체할 만한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리얼. 이 시리얼이 비싸지면 그냥 다른 시리얼 사 먹거나 빵 사 먹으면 되잖아요. 대체재가 많으니까 가격에 민감해지는 거죠. 아주 탄력적이에요. 근데 항공권은 어때요?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데 갑자기 배를 타긴 좀 그렇잖아요. 대체하기가 힘드니까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죠. 비탄력적인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게 필수품이냐 아니면 사치품이냐 하는 겁니다. 롤렉스 시계, 이거 없다고 큰일 나진 않잖아요. 사치품이니까 비싸지면 에이 다음에 사지 뭐 하고 포기하기 쉬워요. 탄력적이죠. 하지만 인슐린은요? 당뇨 환자한테는 이건 생명줄이잖아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비탄력적인 수요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렇다고 당장 차를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하지만 그 비싼 가격이 1년, 2년 계속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면서 연비 좋은 차로 바꾸거나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는 다시 탄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이 네 가지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첫째, 대체할 게 많은가? 둘째, 이게 필수품인가 사치품인가? 셋째, 시장이 얼마나 좁게 정의되는가? 그리고 넷째, 우리가 반응할 시간이 충분한가?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얘기는 했는데 이제 이 탄력성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좀 더 큰 그림, 바로 사회 정책의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좋은 뜻으로 정책을 폈는데 왜 가끔씩 전혀 예상치 못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걸까요? 탄력성을 알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약과의 전쟁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정부가 마약 단속을 엄청나게 강화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마약 공급이 줄고 가격은 천정부조로 치솟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은 아까 봤던 인슐린처럼 거의 필수품이거든요. 수요가 아주 비탄력적이란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중독자들은 비싸진 마약을 사기 위해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구해야만 해요. 그 결과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약을 구하기 위한 절도나 강도 같은 2차 범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정책이 바로 마약 예방 교육 같은 거예요. 이건 공급이 아니라 아예 수요 자체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마약에 쓰이는 돈의 총액이 줄고 관련 범죄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해석하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슈퍼파워를 하나 장착하신 겁니다. 탄력성이라는 건요,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딱딱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격표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심리, 또 우리가 만드는 비즈니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읽어내는 그런 도구인 셈이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당장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실 때 혹은 기름을 넣으실 때 그 가격표를 보면서 한번 이 탄력성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